안녕하세요. 하프의 하남매 엄마입니다. 오늘부터는 책을 통해서 사이드 프로젝트에 적용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책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이고요. 한근태 선생님이 쓰셨고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입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축적해야 돌파한다. 고수는 다작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쓰고 많이 그림을 그리고 많이 발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수다. 다작이 중요하다. 다작을 해야 그 과정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실수하면서 다듬어지고 실력도 쌓인다. 바로 양질 전환의 원리이다. 별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다양하게 도전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꾸준히 써라. 단 허투루 쓰는 시간이 아니라 몰입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몰입하는 시간으로 다양하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잡종이 강세이다. 한 우물만 파는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우물, 저 우물 파는 것도 나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하는 일도 분명 있다. 이런 면에서 미래는 잡종 강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잡종이 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의도적으로 잡종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임도 그렇다. 순혈 모임보다는 잡종 모임에서 배울 게 많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문에서는 만약에 의사 모임이라고 했을 경우에 의사들만 모이는 순혈 모임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직종이 다른 모임에 가게 되면 그걸 잡종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항상 듣던 얘기들이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배울 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전문가의 저주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가진 도구가 오로지 망치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망치로 보인대요. 이게 무지한 전문가의 오류인 거죠. 그래서 한 분야를 파는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부분을 배워야 하는 잡종이 강세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인사이트를 살펴볼게요. 무인양품과 명품입니다. 대기업도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내 직업이고 경력이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핵심은 경력 관리이다. 우선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서서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회는 찾아온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나만의 주특기가 본업이 되는 거고요.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통해서 사이드 잡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다. 고수는 생활이 심플하다. 잡다한 약속이 없다. 규칙적이다.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만의 루틴이 있다. 당신의 생활은 어떠한가? 매일매일이 달라 뭐라 꼬집어 얘기하기 곤란한가? 아니면 규칙적인가? 지금의 생활 패턴으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여기서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핵심은 루틴이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일을 실천해야 한다. 억지로 하지도 말고요.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 루틴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쉽게 내가 습관화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심플하게 산다. 내 만트라 가운데 하나는 집중과 단순함이다. 단순함은 복잡한 것보다 어렵다. 생각을 명확히 하고 단순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일단 생각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스티브 잡슨의 말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짐을 덜어 더욱 가볍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사람을 정리하라는 거죠. 불필요한 직함도 버리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해요. 물건도 정리해야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내가 적당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직함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6번째 인사이트입니다. 도전이 기회를 만든다. 고수는 도전하고 하수는 안주한다. 고수는 일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한다. 하수는 익숙함을 즐기고 거기 계속 머물려 한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날이 그날이다. 지금부터 20년 뒤에 여러분은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보다는 하지 않았기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던져버려라.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멀리 항해해라. 무역풍을 타고 나아가라. 탐험하라. 꿈을 꿔라.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전은 설렘이라고요. 가끔 저도 왜 이렇게 신상복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꿈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계세요? 7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철학적 뼈대가 있다. 고수들은 철학이 있다. 철학을 담아 일한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명쾌하다. 개인도 조직도 영속하려면 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서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몰입도 못하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돈이 많아도 철학이 없으면 장사꾼에 불과하다. 장사꾼은 그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왜 돈을 버는지,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이 없다. 반면 사업가는 다르다. 철학이 확실하면 사업가로 인정받는다. 저는 여기서 이런 철학을 얻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요. 투자도 사업에도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투자의 기준, 사업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거예요? 8번째 인사이트를 나눠볼게요. 긍정을 긍정하라. 고수는 긍정하고 하수는 부정적이다. 고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수는 그게 될까 하면서 늘 의심한다.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성이다. 우선 긍정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긍정을 습관화시켜야 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무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좋기만 해서 긍정적일까요? 아니죠. 요즘같이 투자 규제가 많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항상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을 긍정하길 바래요. 9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절제의 정도가 승부를 가른다라는 거죠. 고수들은 절제한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이 절제다.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는 것. 오라는 곳이 많지만 다 가지 않는 것. 할 말은 많지만 참는 것이 절제다. 멈춤은 한가로움이 아니다. 순간의 절제다. 다시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갖고 최대한 힘을 모아 추진력을 얻는 시간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유로 보이는 그 시간이 부자들에게는 일하는 시간이고 재충전의 시간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가장 큰 인사이트가 왔었는데요. 절약도 절제고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절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절제의 시간을 넣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가 맞는지 판단하는 시간 말이죠. 그리고 즉시 실행하면 됩니다. 10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척 보면 알아요. 재미있는 제목이죠.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부하고 알아보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필수한 능력이 이러한 결정하는 능력이다. 네, 완벽한 시작은 없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나눴었죠. 일단 저지르세요. 저도 제 시작을 보면 참 민망해요. 유튜브 첫 영상을 봐도 참 민망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진행해 볼수록 잘한 점과 고칠 점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시작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11번째 인사이트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다는 거죠.
고수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지만 하수는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한다. 고수는 한 사건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할 것 없다. 그런 게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나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인정해준다는 거다. 연세대학교 송복 교수님이 여러 사람한테 비판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판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자괴감을 가질 필요 없이 그만큼 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는요. 하수는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한대요. 여러분은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니면 여러 각도에서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저와 다른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